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서 그때까지 나오다가 안 나타나서 증인이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 결과 질책 당했기 때문에 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임계를 냈다는 것이죠. 명확합니까?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그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설주한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가만히 안 있으면 설주한 퇴장하시든지 변호사에게 알아서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6월 9일에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가 됐어요. 연어를 얻어먹고 자백이 유지됐다고 보기에 너무 긴 기간 아닙니까? 연어를 얼마나 얻어먹어야 도대체 3개월간 자기가 모셨던 경기지사에 대해서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하영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버렸어요. 보니까 지금 그 자백 직후에 설주한 변호사가 빠지고 김강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변호사를 교체해서 뭔가 진술을 흔들어 보려고 할 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예,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에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 정리하고 할게요. 후에 네. 김광민 변호사 선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증인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좀 평가니까. 그 설주한 변호사를 아까 지금 증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서 그때까지 나오다가 안 나타나서 증인이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 결과 질책 당했기 때문에 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임계를 냈다는 것이죠. 그럼 명확합니까?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그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저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제가 이거 추가로 좀 더 물어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장용 증인이 나와서 설주한 변호사와 또 한 분의 새로 설주한 변호사는 사퇴를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진술의 변경, 이화영
지금 증인이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변경과 연관이 있다는 식의 그 지금 아까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제 사건을 돕겠다고 검찰, 그러니까 제 원래 변호사는 아까 주진우 의원하고 말씀하실 때 좀 상황이 다르던데 원래 원부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분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검찰 조사에 동석할 그런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한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이 설주한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빨리 이 위기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진우 위원님, 지금 위원장과의 문답 과정에 주진우 위원이 함부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두 번째 경고입니다.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으면 설주한 그냥 하시든지 변호사에게 알아서 하세요.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와의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를 돕지 않고 검찰을 도왔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주한 변호사가 먼저 와 있어갖고 검찰 측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은 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갖고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A4 용지를 예. 받았습니까? 제가 읽고 돌려줬습니다.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줘가지고 그걸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가 이미 제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저를 계속 검찰청은 거의 매일 불러가지고 주말도 끼고 매일 불러가지고 저에게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회유를 했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서가 작성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인용은 안 되는데 송민경 검사하고 했을 때 한두 번 있었을 것 같고 박상용 검사하고도 한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